사인, 코사인과 관련된 문제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함수 fx는 a sin x 더하기 1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함수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함수식이 이렇게 a sin x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최대값 라지 m은 어떻게 되죠? 절대값 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쵸? 절대값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최소값 스몰 m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라지 m 빼기 스몰 m이 6이라는 거를 주어줬습니다. 그러면 라지 m에서 스몰 m을 실제로 빼보시면은 절대값 a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1을 뺀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 a가 됩니다. 얘가 6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면 절대값 a가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양수 a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a는 3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코사인 a 곱하기 x 더하기 b 더하기 1의 그래프래요.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죠. 자, 그랬을 때 a와 b를 구한 다음 a, b에 곱한 것을 구하래요. 자, 그럼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함수식에서 이미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주기를 그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주기를 찾아보면 주기가 몇인 걸 알 수 있죠?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요 모양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의 길이는 파이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함수식에서 주기를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죠? 2파이를 몇으로 나눈 거예요? 절대값 a로 나눈 거겠죠. 근데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a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자리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y는 코사인 2의 x 더하기 b 더하기 1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b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 어떤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거냐면 y는 코사인 2의 x 더하기 1을 x축으로 얼만큼 이동시킨 건가요?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시켰는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코사인 2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쟤는 y는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정확히 1만큼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거예요. 그쵸? 여기는 주기가 지금 파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바로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졌던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마이너스 b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시면 문제에서 b의 범위를 이렇게 줬잖아요. 이 범위에 따라서 b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b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요 점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정확히 요 파란색 그래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얼마가 되죠? b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곱해보시면 2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우리 탄젠트 함수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면 지금 단위원을 제가 그려놨고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원이랑 교점이 생길 건데 이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될까요? a분의 b가 되겠죠. 그런데 a분의 b는 a랑 b, 즉 좌표가 달라질 때마다 a분의 b를 계산하기는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이랑 코사인은 간단하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사인 세타는 b로 표현이 됐었고 코사인 세타는 a로 표현이 됐어서 간단하게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탄젠트 세타도 이 분모가 1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작업을 해줄 수가 있냐면 x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x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근데 a분의 b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 a분의 b는 원점과 a,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점과 a,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거는 a분의 b랑 똑같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0,0과 a, b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면 이 동경을 연장해서 직선으로 만든 애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저 초록색 직선이랑 x는 1이랑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쵸? 그 교점의 좌표를 1,t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원점과 a, b를 지난다 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원점과 1,t를 지난다 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구하면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요? 1분의 t, 즉 t가 됩니다. 그쵸? 자,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탄젠트 세타는 동경을 연장한 직선과 x는 1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로 탄젠트 세타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단위원을 그렸고 옆에다가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타축과 y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타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세타가 0일 때 동경은 이렇게 생겼죠? x는 1이라는 직선도 미리 그려놓겠습니다. 세타가 0일 때 동경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 동경을 연장시킨 직선과 x는 1이 만나는 이 교점의 y좌표는 얼마죠? 0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0일 때 탄젠트 세타가 0이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0,0 즉 원점을 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경이 이렇게 생길 때도 0이지만 반대로, 정반대로 이렇게 생겼을 때도 탄젠트 세타가 어때요? 얘를 연장시킨 직선은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교점의 y좌표는 이번에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파이만큼 더 가더라도 탄젠트 값은 똑같을 거고 파이만큼 또 더 가도 똑같고 또 더 가도 똑같고 파이 간격으로 함수값이 계속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가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파이만큼 가도 탄젠트 값이 똑같을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만큼 더 가도 똑같을 겁니다. 자, 결국에 우린 뭐를 알 수 있냐면 파이 간격으로 탄젠트 값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타가 파이일 때도 0이고 2파이일 때도 0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파이일 때도 0이고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타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세타가 요쯤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이어서 직선을 만들어 보면 이 직선과 빨간색 x는 1이라는 교점의 y좌표가 바로 탄젠트일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가 이쯤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그린 세타가 한 요쯤 되기 때문에 이때 탄젠트 값은 요 파란색 점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이 점선을 쭉 따라가서 y는 탄젠트 세타가 요 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동경이 정확히 정반대로 이렇게 생겨도 어때요? 얘를 연장시켜서 직선을 만들면 교점이 여전히 얘랑 똑같죠. 그래서 파이만큼 더 가도 탄젠트 값이 똑같고
또 더 가도 똑같고, 반대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더 가도 똑같고,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이 간격으로 함수값이 계속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파이만큼 더 가도 똑같다. 여기서 또 파이만큼 더 가도 똑같을 거다. 반대로 파이만큼 더 가도 똑같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타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각이 조금 더 커지면 탄젠트 세타가 점점 더 커지죠? 자, 계속 더 커집니다. 자, 그러다가 각이 정확히 2분의 파이가 되면 동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경을 나타내는 반직선을 연장시켜서 직선을 만들어주면 x는 1과 만나나요? 만나지 않죠. 그 말은 x는 1과의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탄젠트 세타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2분의 파이로 가까워질수록 탄젠트 세타가 계속 증가하지만 막상 2분의 파이일 때는 탄젠트 세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x는 2분의 파이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파란색 곡선이 x는 2분의 파이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쵸? 우리 이런 직선을 뭐라 그러죠? 곡선의 점근선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파이 간격으로 함수값이 계속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사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을 거고, 2분의 3파이에 x는 2분의 3파이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이 음수일 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각이 음수일 때.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이번엔 세타가 음수죠. 자, 요만큼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디죠? 요 점의 y좌표가 바로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각이 한 요쯤이 됐을 때 탄젠트 세타는 저 y좌표니까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도 어떻죠? 정반대로 동경이 생기더라도 탄젠트 값이 똑같을 거잖아요. 이번에도 파이 간격으로 계속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이 간격으로 계속 함수값이 똑같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이쪽 왼쪽은 안 그렸네요.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다가 각이 계속 작아질수록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작아지죠. 교점의 y좌표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때요? 이번에도 탄젠트 세타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번에도 파이 간격으로 계속 똑같이 그려질 거예요. 자, 요게 바로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 탄젠트 함수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와 달리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가 안 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값이 어느 값들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를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파이 간격으로 계속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2분의 파이에다가 파이 간격으로 계속 존재가 안 하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이때 n은 정수, 얘를 제외한 얘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들의 모임은 어떻게 되죠?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왜냐면 y값이 보시면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다 함수값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떨까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값이 제일 크다, 어떤 값이 제일 작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은 없다. 자, 그 다음 우리 이번에는 대칭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어디에 대칭인지 보이시나요? 자, 이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프가 원점 대칭처럼 생겼죠? 왜 그런지 우리 정확히 확인해 볼게요. 조금 지워보고, 자, 우리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요 점의 y좌표가 탄젠트 세타죠. 그 다음 우리 세타랑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른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요 점의 y좌표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근데 저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은 서로 x축 대칭이니까 y좌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다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비교해보면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인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주기성도 보이시죠? 똑같은 함수,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주기가 얼마처럼 보이나요?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죠. 자, 지금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파이 간격으로 함수값이 계속 같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에다가 파이의 정수배를 더해도 여전히 탄젠트 세타랑 똑같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랑은 달리 탄젠트 함수에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점근선이 있다.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뭐죠? 탄젠트가 정의가 안 되는 요 값들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점근선은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탄젠트 함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탄젠트 함수 그래프 그린 것을 바탕으로 그 성질들을 알아보았고, 이제 구체적인 탄젠트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5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탄젠트 6분의 13파이. 자, 요 4개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로 바꿀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는 탄젠트 6분의 파이는 탄젠트 30도랑 똑같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엔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4분의 5파이를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의 정수배가 더해져 있는 거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랑 똑같다.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얼마죠?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탄젠트 6분의 13파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6분의 13파이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의 정수배인 2파이는 없앨 수가 있어서 탄젠트 6분의 파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탄젠트 함수 조금 더 복잡한 여러 그래프들을 그려볼게요. 자, 우선 가장 기본 그래프 y는 탄젠트 x 요거는 우리 앞에서 이미 그렸으니까 빠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근선을 우선 먼저 그려주면 그래프를 조금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근선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본 함수 y는 탄젠트 x는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다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을 먼저 채워보시면 정의역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죠. 그 다음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파이고요. 점근선은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y는 2탄젠트 x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y가 다 2배가 되는 거잖아요. 함수값이 전부 다 2배가 되게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의역은 변하나요? 정의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 함수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치역도 마찬가지, 주기도 마찬가지, 점근선도 마찬가지. 가팔라지기만 했을 뿐 정의역, 치역, 주기, 점근선은 변화가 없네요. 그럼 이제 y는 2분의 1 탄젠트 x는 y 값이 전부 다 2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번에도 정의역, 치역, 주기, 점근선 요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탄젠트 x를 그려보시면 얘는 y는 탄젠트 x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x축 대칭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검은색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성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y는 탄젠트 bx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도 기본꼴을 먼저 그려볼 건데 점근선을 점선으로 그리기가 조금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그려볼게요. 점근선을. 점근선을 제가 그려주었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정의역은 아까도 말했듯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주기는 파이, 점근선은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럼 2번 y는 탄젠트 2분의 1x를 보시면 얘는 x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x가 2배 느리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점근선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x는 2분의 파이였던 게 x는 파이가 되고 x는 2분의 3파이였던 게 3파이가 됩니다. 마찬가지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던 게 x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였던 게 x는 마이너스 3파이가 됩니다. 자, 쟤를 새로운 점근선으로 하면서 x가 2배 느리게 증가하도록 요렇게 x축으로 2배 늘린 것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탄젠트 2분의 1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정의역이 바뀌었죠.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되는 애가 파이,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탄젠트 x에서는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정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2분의 1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는으로 정리를 해보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 2를 곱한 것, 즉 2n파이 더하기 파이에서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 되겠죠. 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의 집합일 거고요. 주기는 그래프 보시면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요 길이가 지금 2파이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된 겁니다. 이 2파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기본함수의 주기인 파이에서 x에 곱해져 있는 수인 2분의 1로 나눠서 2파이가 나온 겁니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할 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x가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됐던 곳 2n파이 더하기 파이, 얘가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탄젠트 2x인데요. 얘는 이번에는 x에 2가 곱해져 있잖아요. x가 2배 더 빨리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점근선도 2배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즉 x는 4분의 파이에서 이미 점근선이 돼버리는 거죠. 자, 여기도 점근선이 2배 더 빨리 오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요렇게 점근선이 그려집니다. 쟤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탄젠트 x 개형을 x축으로 2배 압축한 것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정의가 안 되는 거냐면 2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때 정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닌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의 집합일 거고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얘는 기본함수의 주기인 파이를 x에 곱해져 있는 2로 나눈 거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 마이너스 x는 기본함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y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은 변하지 않겠죠. y축 대칭만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변하지 않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여전히 이 첫 번째랑 똑같을 거고요. 치역도 첫 번째랑 똑같을 거고 주기도 파이일 거고 점근선도 요 검은색이랑 똑같을 겁니다. 근데 주기는 우리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위해서 파이를 절대값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탄젠트 bx꼴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탄젠트 bx꼴은 주기가 어떻게 되죠?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눈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곳이 요 b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정의가 안 되는데
b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똑같을 거잖아요.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탄젠트 x와 탄젠트 마이너스 x가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b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탄젠트 값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탄젠트 x 빼기 c꼴의 그래프입니다. x축으로 평행 이동된 꼴이네요. 자, 이번에도 기본 함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자, 기본 함수 그래프부터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제가 그리고 있어요. 이제 밑에 빈칸은 개인적으로 채우실 수 있겠죠?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주기는 파이, 점근선은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자, 그럼 2번은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시킨 거잖아요. 기본 그래프를. 근데 y는 탄젠트 x는 이미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 간격으로 똑같은 그림이 계속됩니다. 그럼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해도 이 그래프가 단순히 파이만큼 이동해서 얘가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차피 파이마다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프도 y는 탄젠트 x랑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겹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질도 y는 탄젠트 x와 전부 다 똑같겠죠? 그 다음 2번 y는 탄젠트 x 빼기 2분의 파이. 이번에는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점근선도 똑같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였던 게 x는 파이가 될 거고요. x는 2분의 3파이였던 게 x는 2파이가 될 거고 x는 2분의 5파이였던 게 x는 3파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전부 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점근선이 이렇게 변하고요.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 개형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정의가 안 된 애들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파이,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파이 빼고는 다 정의가 된다. 얘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일 거고요. 주기는 변하지 않고요. 점근선은 x는 n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x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검은색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빨간색 그래프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는 완전히 똑같고 성질도 완전히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4번 가장 복잡한 꼴을 알아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 탄젠트 3x인데요. 얘는 주기를 먼저 찾아볼까요? 주기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의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3x가 얼마가 아니면 돼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얘 빼고는 다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x는 얘를 3으로 나눈 거 거기서만 정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얘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바로 정의역일 거예요.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일 거고요. 다음에 점근선은 x는 3분의 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점근선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자, 점근선을 연하늘색으로 그려보시면 6분의 파이도 점근선이고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점근선이고요. 다음에 3분의 파이 간격으로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겠죠. 요 딱 중간에 3분의 파이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쪽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일 거고 요 딱 중간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1은 얼마나 경사가 졌냐, 얼마나 가파르냐, 완만하냐 그것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y는 탄젠트 x를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그려볼 텐데요. 이게 얼마나 평행이동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3으로 묶어주시면 x 빼기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변할 때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죠? 6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점근선도 전부 다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할 거죠?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옮겨보겠습니다. x는 6분의 파이였던 게 x는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던 게 x는 0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던 게 x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쟤를 점근선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점이 0,0이 어디로 이동을 하죠? 6분의 파이, 1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파이, 0이었던 점이 2분의 파이, 1로 이동을 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0이었던 점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0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렇게 이동이 돼서 파란색 그래프의 개형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게 바로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의역이 어떻게 바뀌었죠? 정의가 안 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0, 3분의 파이 요런 애잖아요. 그래서 3분의 n파이에서 정의가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일 거고 주기는 평행이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3분의 n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y는 a 탄젠트 bx일 때 주기는 일단 어떻게 되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정의가 안 되는 애가 b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닐 때인데 b가 양수든 음수든 똑같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 b로 나눈 애가 됩니다. 걔만 빼고는 다 정의가 된다. 그래서 절대값 b분의 n파이 더하기 2 절대값 b분의 파이. 얘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면 점근선은 x는 절대값 b분의 n파이 더하기 2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변할 때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는 d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럼 평행이동으로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역과 점근선은 변하겠죠. x축으로 평행이동된 만큼 정의역과 점근선도 평행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b분의 n파이 더하기 2절대값 b분의 파이에서 정의가 안 됐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된 이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점근선도 마찬가지겠죠. x는 절대값 b분의 n파이 더하기 2절대값 b분의 파이 빼기 b분의 c가 됩니다.
자, 요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외우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탄젠트 x와 y는 a sin bx의 그래프이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점 3분의 파이, c에서 만날 때 a, b, c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선 두 그래프가 여기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두 그래프가 모두 저 점을 지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함수 y는 탄젠트 x가 요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c는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됩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0도니까 얼마죠? 루트 3이 됩니다. 아, 그래서 c가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a sin bx인데요. 지금 쟤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니까 길이가 얼마죠? 파이죠. 아, 그래서 y는 a sin bx의 주기가 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함수식에서 주기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b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y는 a sin bx가 3분의 파이, c를 지난다 라는 것만 이용을 안 했죠? 그래서 걔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3분의 파이, c는 3분의 파이, c가 루트 3이니까 3분의 파이, 루트 3이잖아요. 요 함수가 요 점을 지나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죠?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은 a sin b가 지금 2였으니까 2를 대입해 볼게요. 그 다음에 x는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괄호를 꼭 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a sin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자, sin 3분의 2파이는 얼마가 될까요? 쟤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sin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3분의 2파이는 지금 여기가 파이니까 3분의 2파이는 요쯤에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3분의 2파이일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은 지금 이렇게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대칭성에 의해서 요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사인 함수는 되게 예쁘고 대칭적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완전히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좌표가 요 점의 x좌표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도 3분의 파이가 되어야 돼서. 그쵸? 그래서 3분의 파이일 때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60도니까.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도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에 루트 3이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서 a는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 b, c를 전부 다 구했으니까 세 개를 다 곱해보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이 되어서 4 루트 3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